2026년 1월 6일,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군은 베네수엘라에서 번개 같은 작전을 성공시켰고, 유럽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란드 차례인가? 트럼프는 정말로 전쟁을 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빼앗을 생각인가? 아니면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협상 전술인가? 지금 이 순간, 북극의 얼음 아래 묻힌 1100조 원의 가치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만들 수 없게 만드는 히토류, 수에즈 운하를 무용지물로 만들 북극 항로, 그리고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 이 모든 게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덴마크는 개썰매 60대로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은 정말 나토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6년 1월 현재 진행형인 그린란드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뭔가 일어났습니다. 2026년 1월 초, 미군은 베네수엘라에서 신속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타겟이 그린란드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린란드 땅 밑에는 히토류가 잠들어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전기차 배터리, AI 반도체,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재료입니다.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미국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21세기 패권의 열쇠입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자가 AI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우리 목을 조르기 전에 그린란드를 확보한다. 1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히토류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물류는 수에즈 운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가려면 수에즈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에버기브노 사고 기억하시죠? 배 한 척이 운하를 막자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여름 내내 열릴 거라고 예측합니다. 북극 항로를 쓰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40% 줄어듭니다. 시간은 10일 단축됩니다. 연료비는 30% 절감됩니다. 수에즈 통행료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자가 21세기 물류 패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항구와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북극 항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 항구 건설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2018년 덴마크 정부가 미국 압력으로 거부했지만요.
트럼프는 중국이 북극에 발을 들이기 전에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북극 항로의 톨게이트를 미국이 운영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화물선이 그린란드 앞을 지나갑니다.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보를 이유로 검색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권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영국의 힘이었던 것처럼 북극 항로는 미국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10년 후면 너무 늦습니다. 중국이 이미 들어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입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동맹입니다. 동맹을 공격할 수 있나요? 트럼프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위협하는데 덴마크가 뭘 할 수 있나? 미국이 보호해야 한다. 실제로 덴마크의 그린란드 방어력은 개썰매 60대 수준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덴마크군의 그린란드 주둔 병력은 극소수이고 장비는 초라합니다.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면 그린란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조롱합니다. 개썰매로 러시아 막을 거냐? 차라리 우리가 항공모함 보내는 게 낫지 않냐?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있던 미사일 조기경보 기지입니다. 트럼프는 이 기지를 확대하고 그린란드 전역에 미군을 배치하고 싶어 합니다. 덴마크 동의 없이도요. 덴마크 총리는 격분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절대 팔지 않는다. 미국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연합 7개국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의 영토 주권은 침해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리더가 동맹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며 미국 의존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이 역설적으로 유럽 통합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분열하기를 바랍니다. 나토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는 애들이 뭘 어쩌겠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 유럽이 뭘 하든 상관없다. 실제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덴마크를 압도합니다. 덴마크 전체 군사력을 미국 해병대 한 개의 사단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가는 엄청납니다. 나토 해체, 유럽과의 관계 단절, 국제 질서 붕괴. 그래서 트럼프는 협상을 선호합니다. 사자. 얼마면 되냐? 2019년 첫 임기 때 트럼프는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덴마크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년 지금 트럼프는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빼앗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금액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히토리와 북극 항로 가치를 생각하면 1100조 원도 싸게 먹는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700조 원 주고 사서 10년 안에 1100조 원 버는 거래. 이게 장사지 뭐가 전쟁이야? 덴마크 입장은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주권이다. 우리 조상의 땅을 어떻게 파냐?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지만 독립을 꿈꿉니다. 인구 5만 6천 명의 작은 사회입니다.
경제는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만약 미국이 독립 지원하겠다. 대신 우리가 국방과 개발을 맡겠다고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그린란드 주민들은 솔깃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투자, 일자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이지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주민 투표를 유도하고 친미 세력을 지원하고 경제적 당근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덴마크를 압박합니다. 군사훈련을 그린란드 근처에서 실시하고 나토 분담금 문제를 들먹이고 무역 관세를 암시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입니다. 당근과 채찍,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상대가 지칠 때까지 압박하고 흔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부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히토류 가격이 폭락합니다. 중국 독점이 깨지니까요. 전기차와 스마트폰이 싸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히토류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폭락하고 애플은 생산을 멈춥니다. 당신이 가진 테크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해운주가 재편됩니다. 수에즈 운하 의존 기업은 망하고 북극 항로 선점 기업이 뜹니다. 당신이 해운주나 물류주에 투자했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나토가 흔들리면 방산주가 요동칩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 로키드 마틴, 네이션,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수혜를 봅니다. 반대로 미국 방산주는 유럽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금 가격을 올립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금 투자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북극 패권을 쥐면 달러 지배력은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달러 신뢰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도박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21세기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게임입니다. 히토류, 북극 항로, 군사기지, 그리고 중국 봉쇄. 이 모든 게 그린란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와 덴마크는 협상 중입니다. 유럽은 단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지켜보며 기회를 엿봅니다. 러시아는 혼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현재의 그린란드 전쟁입니다.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길까요? 덴마크가 버틸까요? 아니면 제3의 결말이 나올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든 당신의 지갑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는 속도만큼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북극 항로 수혜주, 방산주, 금, 달러,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모두 체크하세요. 2026년 그린란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수혜주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불을 지키는 건 정보입니다.